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그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 뭐 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아니 합법화가 아니고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또 계속 차별금지법 공약으로 냈는데 그것을 후퇴한 문재인 후보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대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대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차별금지법 이거 뭐 많이 듣기는 했는데 주로 떠올리는 게 동성애인데 이게 꼭 동성애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성별이나 장애, 나이, 인종, 종교 뭐 이런 것들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 그리고 동성 혼인을 인정하는 문제가 껴있기 때문인데요. 10년 전인 2007년 법무부가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때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에서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법무부가 결국에는 이 문구를 빼고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진보 쪽에서 그러면 차별금지법 취지가 희석된다라고 강하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한 논란이 거네요, 그러니까. 불붙었는데요. 결국 이런 논란과 공방이 계속돼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17대 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19대 국회까지 모두 7차례의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계속 똑같은 공방을 벌이면서 도돌이표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후보들 입장, 그 동성애 포함해서 어떻게 되나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동성혼인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동성혼인은 반대, 또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부 반대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전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뭐 별도로 꼭 제정할 필요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이것을 인정을 했을 시에 이거 시정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할 그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자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뭐 장애인이나 미혼모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뭐 차별하는 거를 뭐 처벌하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결국 뭐 논란이랑 관건이 되는 거는 성적 지향과 처벌의 강제성 이 두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민형사상 처벌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후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양심적 또 이성적인 반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동성애 지지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가 공존하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반대의 자유가 없어져요. 지지를 강요하는 사실상 독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하면은 처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얘기인가요? 네, 좀 많이 부풀려진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을 선동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뭐 처벌을 받겠지만 단순히 나는 동성애가 싫습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지고 처벌을 하진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회에 어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강한 언사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서 어떠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 어떤 집단이 굉장히 사회에서 박멸되어야 될 집단이라던가
어떤 집단은 사회에 사라져야 될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게 진짜로 사람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폭력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뭐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법무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예, 법무부는 동성애를 두고서 이렇게 소모적인 계속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에 대해 굉장히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보호법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 어디에서도 차별에 대해서 보호해줄 그런 법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법 제정이 필요한데 성적 지향이라는 이 네 글자에 매몰이 돼서 법 제정이 막힌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 같은 건 뭐 있나요? 예, 법무부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막히게 된다면 앞으로 투트랙 전략을 이제 구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투트랙이요? 예, 기존의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이거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각 주체마다 그러니까 미혼모 차별금지법 이런 식으로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뭐 제도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어떤 사회 윤리와 상규를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박가영 기자였습니다.